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방저가주택 관련 조세 특례 개정 내용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룰 텐데요. 먼저 취득세 관련 지방저가주택 조세 특례 규정을 다루고요. 그런 후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저가주택 조세 특례 규정을 다룰 텐데요. 이 각각은 올해 즉 2025년에 일부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 이후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부동산 관련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드렸던 대로 취득세 관련 지방저가주택 조세 특례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취득세 관련 지방저가주택 조세 특례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22일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포가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관련 지방저가주택 조세 특례 규정은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것입니다. 즉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 규정이라는 뜻일 겁니다. 먼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지방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일 경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및 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시의 취득세율에 관하여 간략하게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래 내용에는 부가세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득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주택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모조리 모두 12%입니다. 세율이 대단히 높게 적용되죠.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유상 취득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나누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이라면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1%,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까지는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도출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전에 다루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과 비조정 지역의 경우 3주택인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비조정 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라고 불리는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8%라는 세율은 말이죠, 표준세율 4% 더하기 중과기준세율이 바로 2%입니다. 곱하기 2, 즉 2배의 결과값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조정지역의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지역 3주택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무거운 그러한 세율이 부과된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란 12%라는 것은 말이죠, 표준세율 4% 더하기 중과기준세율 2%이죠. 곱하기 4, 즉 4배의 값을 도출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다주택자와 법인의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그 취득시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8% 등의 중과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핵심 내용은 파악하셨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화면 이후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요,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말하는 지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가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그러한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러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요,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할 뿐만이 아니라 주택수 제외의 혜택도 부여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또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범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지방의 범위라는 것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에 해당되고요. 이에는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또한 지방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외되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 구역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저가주택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주택의 기준은요, 시가 표준액, 즉 주택 공시가격이죠. 이 1억 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1억 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용에 따르면 이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행법의 규정은 1억 원 이하이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2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적용 시점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적용 시점은 소급 적용됩니다. 왜냐하면요,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2025년 1월 2일에 하였는데요. 바로 그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저가 주택에 부여되는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2주택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1주택자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3주택자라 할지라도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4주택자인 경우에서는 3주택 소유자라 보고 과세한다는 말이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4 제6항 제1호 과목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단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또한 법인은 주택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주택수 제외는 결국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는 주택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의 경우에서는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모조리 모두 12%의 중과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는 2025년 4월 22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거니와 국무회의 통과만 되었을 뿐이지 현재는 공포 시행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시점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국무회의 통과가 있었던 날인 2025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말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이미 있었던 규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라는 혜택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내용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완화되었을 뿐이라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도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요, 경우에 따라 8%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비수도권입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시켜주겠다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예가 있으니까 이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예시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분은 법인은 아니겠죠. 사람이니까 다주택자에 해당되어야만 좋은 예시가 될 겁니다. 이분께서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러한 중과 기준 완화 적용일은 2025년 1월 2일 이후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께서는 충남의 모시에 소재하는, 그렇다면 이곳은 지방입니다. 비수도권입니다. A주택 그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가주택 맞습니다. 합쳐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취득을 하였다라고 할 때 현행 제도라면 이분께서는 2주택 더하기 1주택, 현행은 1억 원 이하일 때만, 현행에서는 1억 원 이하일 때만 저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 말입니다. 그럼 현행 제도라면은 3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로운 취득에 대해서는 8%라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정 법령에 따르자면은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
제외 적용을 받아서 2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 1%라는 취득세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요,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 혜택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께서는 이 단계에서는 2주택자로 간주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분께서는 또다시 2025년 4월 15일 경기 모시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경기 모시에 소재한다는 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 저가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새로운 주택 한 채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2주택자 더하기 1주택함으로써 3주택 소유자가 될 겁니다. 개정법령에 따른다면 말입니다. 물론 현행 법령에 따를 때는 4주택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법령에 따른다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텐데요. 개정 법령에 따를 경우에서는 3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서 8%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령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이 경우 무려 7%포인트라는 혜택, 이 경우는 4%포인트라는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상으로서 취득세 관련 지방 저가 주택 관련 내용 정리는 마무리 짓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저가주택 조세 특례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는 말입니다. 1주택과 이 사이에 있는 내용 잠시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1+1 해서 2주택자가 될 텐데요. 하지만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한다면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주택 소재 지역과의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제가 나누어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대통령령, 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2 제3항에 규정된 것입니다. 어때요? 내용들 전부 다 연결되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2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저가주택 요건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재 지역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가액, 즉 저가주택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먼저 소재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정리하였던
취득세 관련 지방 범위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쯤 해둘게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시가 표준액 즉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대통령령 제3호 352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방의 범위가 취득세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달리 규정된다는 것, 그리고 저가주택의 기준 또한 그 금액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달리 규정되어 있다는 거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이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자료들에서는요, 당연히 3억 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겠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3억 원이 아니라 그 기준이 4억 원 이하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